자, 계속해서 이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의 5장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8쪽에서 인정의 중요성이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부모, 형제, 이웃, 교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런 그 찰스 테일러의 지적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타자의 정치, 뭐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헤겔 철학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헤겔 철학은 이미 제가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강의할 때 뭐 나름 뭐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헤겔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헤겔로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현대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18세기나 19세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 롤스 같은 미국식 정의론이 칸트, 하버마스터 칸트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찰스 테일러 얘기하는 거는 헤겔이란 말이에요. 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고 현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20세기의 어떤 여러 가지 현대 철학에 대한 논리들은 사실은 고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는 게 당연해요. 너무 그 현대 철학의 주제에 이렇게 밀접하고 그 용어에 너무 매몰되면 논점을 흐려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거 권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 책에서 79페이지에 보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인정이라고 하는 말과 그런 헤겔의 개념과 정체성이라는 말이 이 찰스 테일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79쪽에 보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각자의 정체성이란 기존에 이미 정의된 사회적 규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죠.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칸트 철학은 정체성,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은 거죠. 동일성이죠, 동일성. 어떻게 하면 하나도 안 변하느냐 이런 건데, 헤겔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열린 대화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죠.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타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근데 이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합리성이 아니고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이런 생각은 또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동등한 인정을 실현내려는 정책을 점점 더 중심적인 과제로 만들었으며, 인정을 실현내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타자의 정치에 대한 어떤 수용과 포용의 가능성이 넓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더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실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인정, 다원 문화. 그래서 여기 보면 79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현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인정관계나 다원 문화, 멀티컬처리즘에 대한 담론들에서는 동등한 인정의 거부는 곧 압박의 한 형태라는 전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죠. 오늘날의 과거의 지배와 압박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거였죠. 경제적인 착취.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죠. 우리가 18세기, 19세기를 싸워왔던 게 뭐예요? 18세기는 주로 신체적인 자유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왔어요. 19세기는 경제적인 착취에 대한 반항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마크시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지배와 억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인정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미 지평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종,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다원 문화, 다른 사람의 가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 그겁니다. 요 79페이지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칸트나 롤스의 냄새가 나죠. 여기 보면 80페이지에 보면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성의 원리다. 근데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체성을 구현해내는 사랑의 관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개인적인 합리성의 원칙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정체성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의 관계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찰스 테일러는 합리적인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칸트적인 의미의 합리성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정의론을 얘기하고 공정성을 얘기하는 건 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81쪽에 상이한 존재 방식들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등한 가치의 인정이 바로 정체성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상이한 존재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들을 동등하게 만들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 다른 성별, 종족, 문화 속에 우연하게 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남녀 관계도 얘기하고 있고 종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정성이나 정의의 문제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권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82쪽에 보면 가치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적인 포용력, 그게 대화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선택과 마찬가지로 82페이지 위의 문단, 자기 선택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면 일정한 의미의 지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유하는 의미의 지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의미의 지평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로서 형성되는 혹은 새로운 형태의 일륜성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6장에 보면 주관주의 침몰, 이건 다시 이제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뭐 저는 다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 이 소위 오늘날의 사회 불안적인 문제를 해결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찰스 테일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역자가 유교적인 것과 관련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개인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유교의 덕이라는 것, 관계중심주의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교의 공동체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 게 아니냐, 그게 소위 윤리학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 유교적인 윤리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태로서 이런 그 찰스 테일러가 얘기하는 인정 이런 거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나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막 유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가면 좀 논의가 흘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 강의는 제가 칸트 얘기할 때 그 맹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들레즈 강의를 할 때 왕명왕에 대한 논의를 좀 한 걸로 하고, 요 찰스 테일러의 해겔 인정 이론은 뭐 그렇게 유교와 연결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해겔 철학에서 관련된 얘기인데, 뭐 비슷한 얘기가 연결돼요. 여기서도 공리주의 사고, 집단주의 사고, 자유주의 사고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로 매몰됐다. 그래서 그런 그 개인주의적인 삶의 어떤 큰 문제점이 1968년 5월에 파리 그 학생혁명으로 드러났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그래서 그런 해결적인 요구가 오늘날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148페이지, 이 책의 148페이지에 보면 그 소위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며 느끼고 결정하고 감동받는, 이거죠. 감동받으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소위 타자와의 관계죠. 그리고 문화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도적이고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언어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어적인 면이 뭐예요? 일종의 대화로서의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경험과 감정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연대를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해겔에 대한 찰스 테일러식의 적극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법으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어떤 공공성, 어떤 사회생활의 일륜성,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일륜성, 그게 문화적인 사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6페이지에 보면 해겔의 일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생활과의 관계에 있어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으로 침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런 공동체는 뭐예요? 협소한, 예컨대 보다 커다란 사회에 의해서 제약되어 관리되고 제한되는 비밀 집회가 아니고 뭔가 공적이고 국가적인 모습으로 그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겔한테 국가라는 게 그래서 인륜성의 최고의 형태라고 하는 말이 그거죠. 근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나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이고 제도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 사실 뭐 해겔한테는 이건 뭐 해겔 강의할 때 제가 얘기했고, 해겔한테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태도, 제도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4페이지에서 보면 탈공업화의 일륜성이라는 게 뭐예요? 탈공업화라는 게 이 책이 나온 게 뭐 1990년도 후반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탈공업화의 사회에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시대 아니면 AI 시대, 오늘날의 한국의 논의를 보면 거기서 일륜성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개인들이 파편화되고 정치에 소외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그런 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대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화의 가능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원천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